this soda. Remy boys that know it. Fast running on slow. 안녕하세요. 세전부 포마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빗이 코인 관련돼서 정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네로 PVX 코인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아시면 좋겠는 게 이 코인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프라이빗 코인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프라이빗 코인에 다양한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기술 종류가 무엇이며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네로 PVX 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라이빗 코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아니, 프라이빗 코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던지실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프라이빗 코인이 단순하게 테러리스트 혹은 마약 범죄자를 위한 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이, 즉 사생활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나 누구에 송금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사용이 되면 되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비트코인으로 실생활에서 모텔을 간다든지, 아니면 클럽에 가서 비싼 술을 마셔요. 아니면 속옷을 산다든지, 이런 사생활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을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코인 같은 경우는 미래에 꽤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베네수엘라, 터키, 아르헨티나와 같은 신흥국들이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프라이빗 코인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사용할 경우에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시나 모네로와 같은 코인을 지금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프라이빗 코인 기술에는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링시티, 링 컨피덴셜 트랜잭션, 두 번째 Zero Coin Protocol, 세 번 코인 조인, 그리고 ZK Snarks,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링시티 그리고 Zero Coin Protocol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시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코인은 모네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네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코인 리뷰 모네로 편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링시티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보냈는지, 얼마나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디에서 보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네로에 대해서 정말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네로 같은 경우는 현재 코인 규모가 되게 커요. 무려 12인 코인이고, 블록 타임, 그러니까 한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2분마다 한 블록이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버넌스 모델이 전혀 없고, 그리고 프라이빗시 기능이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다 프라이빗시 기능이 부여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네로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려 12인 코인이기 때문에, 규모가 12인 코인이기 때문에 규모가 되게 크고,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이 보장이 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빗시가 기본 사항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Bulletproof 업데이트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모네로를 송금하려면 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수수료가 꽤 많이 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데이트가 진행된 이후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되게 싼 가격에 송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모네로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해킹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네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송금했는지, 얼마나 송금했는지, 어디로 송금했는지, 어디서 송금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킹을 당해도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네로 같은 경우 되게 정교화된 암호화 기능으로 만들어진 코인인데, 이 암호화가 뚫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네로 링크닷컴에 가보시게 되면 이 2017년 2월 전까지 진행됐던 거래의 많은 내역을 지금 암호화를 풀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Zero Coin Protocol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PVX 코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Zero Coin Protocol 같은 경우도 되게 복잡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인의 과거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거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블록에서 과거로 어떤 식으로 송금이 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어 왔는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제로 코인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코인의 과거 기록을 삭제하면서 이게 추적이 불가능한, 추적이 되게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PVX를 들 수가 있어요. PVX 같은 경우는 현재 82위인 코인이고 한 블록이 생성되는데 1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점은 가버넌스 모델이 있어서 그 말인즉슨 자체 펀딩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빗 기능이 선택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송금을 할 때, 전송을 할 때 이거 프라이빗 기능을 부여할지 안 부여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빗썸, 비트렉스, 업비트와 같은 유명 거래소에 벌써 리스팅이 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되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덱스와 같은 분산형 거래소를 현재 만들고 있고 그에 비해서 단점 같은 경우는 마켓캡이 되게 작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2위인 코인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펀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마스터 노드라는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스터 노드라는 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대표가 1401명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집권화된 방식으로 펀드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다양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로 코인 프로토콜에 허점이 있다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 개 공유를 해드릴 텐데 제로 코인 프로토콜에 아직 허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Z코인 관련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Z코인 같은 경우는 108위인 코인이고 그래서 블록 타임 같은 경우 현재 10분인데 이거를 5분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넌스 모델은 없고 프라이빗시 기능이 무조건 의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을 할 때 무조건 프라이빗시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장점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후오비, 업비트, 비트렉스와 같은 거대 진짜 큰 거래소들에 벌써 상장이 돼 있고 프라이빗시 기능이 기본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되게 큰 강점인데 꾸준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댄들라이언 업데이트가 얼마 전에 진행이 됐고 머큐트리 프루프 업데이트도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커뮤니티와 되게 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고 이게 큰 장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이 있는데 아까 PVX와 되게 비슷한데 코인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되게 부족한 면이 있고 그리고 제로 코인 프로토콜의 허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PVX와 동일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 방식 그러니까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라이빗 코인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네로 같은 경우도 암호화가 풀렸고 그리고 제로 코인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허점이 있다는 것이 다양한 기사들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검증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빗시 코인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본에서 프라이빗시 코인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확산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빗시 코인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빗시 코인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 방송 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t this soda.